제가 판단할 때는 관세와 관련된 최악의 시간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하반기 들어가서 경기 침체가 더 가시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가지고 빨리 수습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치밀한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좀 뜨거워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벌리고 확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쉽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지난번 영국하고 협상을 할 때도 트럼프는 협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영국 측은 사실상 단지 협상의 틀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뿐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을 했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번 무역 협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는 Our deal with China is done 해서 딜이 끝났다 이렇게 트위팅을 했었고, 그런데 중국 측은 모든 인사들하고 미디어에서는 제네바 회담의 성과의 틀에 대한 원칙적인 일치, 즉 원칙과 틀이라는 말을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틀이라는 표현은 매우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데 제네바의 기본 합의에 따라서 미국의 해방일이었다고 트럼프가 말했던 4월 2일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 그리고 남은 모든 것들은 추후에 협상으로 결정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번에 중국 측의 설명에서 보면 제네바에서는 굉장히 강조했던 말이 건설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단청이라는 말,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대단히 큰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번 협상은 사실상 관세가 아니라 자원 협상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느낌입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에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에서도 나왔지만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히토류가 부족해서 생산을 일부 중단했고 포드라든가 스즈키 자동차 등도 일부 또는 전체 라인이 중단이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으며, 또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 또는 첨단 제조업 쪽에서도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충격이 가해졌지만 미국과 일본, 유럽의 기업들은 중국의 히토류를 대체할 만한 공급선을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황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5일에 전화를 먼저 한 것도 바로 이런 히토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러 국가들의 약점을 한 번에 정확하게 찌른 그런 조치가 히토류 조치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집중을 했던 것은 중국의 히토류의 제한 완화, 이것이 핵심적인 요구사항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던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의 히토류와 미국의 에탄, 이것을 맞교환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비행기 엔진을 덤으로 올려서 테이블에 올렸고 그래서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저도 이상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국이 히토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히토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히토류가 중국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홍콩 쪽에서 밀수 사건이 하나 크게 터졌습니다. 그게 지난달이었는데 톤수가 25톤인데 그 정도의 밀수 사건은 정말 드문 케이스였는데 그게 바로 물건이 뭐였냐면 안티몬입니다. 미국의 무기에 들어가는 안티몬이라는 히토류였는데 이것을 전체를 압류를 하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엄청난 형량이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밀수를 추진했던 중국인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히토를 채굴하는 회사는 두 개의 회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북방 히토, 또 하나는 중국 히토인데 이 두 개의 회사가 전부 다 2023년 이전부터 인수합병을 통해서 작은 회사들을 끌어모아서 두 개 회사로 해서 사실상 국유기업으로서 완전하게 정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비록 상장의 회사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지분은 정부 것입니다. 이렇게 히토류를 채굴하는 광산기업을 두 개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재련은 이곳저곳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마운틴 패스라고 하는 광산이 있는데 거기서 오는 히토류는 전부 중국으로 거의 90%가 들어와서 중국에서 재련이 돼서 다시 미국으로 나갑니다. 호주에서도 히토류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호주의 히토류는 말레이시아로 들어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재련이 되는데 그 양은 수천 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재련하고 이것을 분류하는 이런 회사들은 회사별로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채굴은 두 개 회사밖에 못하지만 재련은 많이들 하는데 그 회사들의 생산량 자체가 수만 톤입니다. 그러니 거의
모든 재련부터 해서 이런 히토리 공급망을 중국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히토리가 어디에 쓰이느냐 다들 아실 겁니다. EV에 들어갑니다. 전기차에서 모터에 들어가는데 이 모터에 들어가는 양은 사실상 생산량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깨알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양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그러면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왜?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역시 배운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룰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히토류에 대해서 지난 2023년에 법을 개정하고 완전한 공급망 통제를 하고 있고 기술의 유출을 100% 금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이라든가 호주 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도 들어가고 그런 쪽에서 히토류를 제작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 기술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미 몇 년 전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술 차이도 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히토류를 장악하는 방법이나 기법이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촘촘해지고 있다. 왜 그러느냐? 히토가 아시다시피 오염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산업인데 왜 싸게 팔아야 되냐? 그래서 적정 가격을 받겠다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비싸게도 팔지 않습니다. 왜냐? 비싸게 팔아서 너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해외에 있는 경쟁사들이 돈을 벌겠다고 수익이 되니까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게 파는 것은 피하지만 너무 비싸게 파는 것도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이 히토류의 전 세계의 공급망 그리고 공급 상황을 통제하는 그런 하나의 큰 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민용 히토류조차도 중국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국가가 수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갖추고 이번에 45일 동안 심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45일을 심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세월입니다. 일주일, 2주일에 해주겠다고 해도 2달, 3달이 걸리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45일의 재고를 갖춘 외국계 전기차 제작사라든가 또는 다른 산업의 제조업체가 그 정도의 히토류를 가진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라든가 다른 서구 기업들이 굉장히 다급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 그것이 트럼프의 전화로 이어지고 이런 협상 테이블에서 타결이 됐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중국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은 그 화이트 리스트, 즉 수입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리스트에서 빼겠다는 관리 방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관세와 교환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략 자원으로서 앞으로 계속 통제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 덕분에 배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더 채워가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히토류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도 트럼프의 과장하기라든가 숫자 키우기 또는 정보 비대칭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은 다시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을 계속하고 있는 55%의 관세라는 것은 사실상 최대치일 뿐이고 실효적인 수치는 전혀 아닙니다.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이 관세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 실효세율입니다. Effective Tax Rate인데 그것의 반대 개념은 평균세율입니다. 평균세율은 그냥 단순한 일정 기간 동안에 세금을 얼마로 올렸는지를 누적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효세율은 올린 세금에서도 감면되거나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서 진짜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우리 급여에서도 월급에서도 이것저것 공제되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실질 소득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55%를 계속 강조하면서 과장되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 추가된 30% 중에는 감면과 유예 등 또는 철회를 거쳐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31%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관세 합의가 이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양 국가는 공동 기자회견이라든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즉 외교적인 형식을 발표하는 형태로 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 구두 합의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뉴스에서 듣고 있는 대로 재무장관 베슨트가 중간에 돌아갔다고 얘기한 이유가 국회 청문회라는 것이 액면의 이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미국 측은 수요일에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지만은 그 입장을 내비칠 때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협상단은 이미 귀국길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정황으로 보면 미국은
협상을 더 바랬지만 중국은 그 선을 긋고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식도 그렇고 모양새도 뒷얘기도 상당히 이상한 것이 좀 많습니다. 트럼프의 SNS 발표라든가 정부 담당자들의 발언을 보면 이게 실제로 합의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루트닉 상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사항을 보면 관련 사안을 미국으로 돌아가서 대통령과 상의한 뒤에 중국 측의 요구에 응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협상장의 분위기상으로 좀 추정을 해본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게 희토류의 수출을 완전히 풀어주는 대신에 뭔가 다른 것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중국이 제시했던 조건은 협상단에서 대표로 왔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바로 결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이 추정과 분석이라고 제가 해놨고요. 아마도 AI 반도체 등 모든 것을 해제를 해라. 그런데 미국 쪽은 AI 반도체 등 전략기술에 대한 것은 전혀 통제를 철회할 수 없다. 이걸로 다시 한 번 더 유추를 한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관세 협상에서 관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더 큰 전략적인 수준에서 포괄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을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리셋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반면에 미국 쪽은 전술적으로 또는 각계 전투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토리로 끝난, 그것도 6개월만 유예 기간을 받은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저희 투자 쪽에서 얘기할 때는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 갭, 즉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 사이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6개월 유예를 가지고 딜 단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치적을 선전 광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작할 때는 트럼프는 이런 걸 가지고 글로벌 무역의 모든 균형을 바꾸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또 중국도 희토류가 생각보다 큰 레버리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한 것 같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EAR이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비대칭적인 중국의 보복, Eastern Asymmetric Retaliation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토류는 앞으로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중국은 계속 쓰는 킹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관세와 관련된 최악의 시간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하반기 들어가서 경기 침체가 더 가시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가지고 빨리 수습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치밀한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좀 뜨거워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벌리고 확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쉽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비록 중국의 상반기의 수출 증가율은 거의 5%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AI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사람이고 사이버 세상입니다. 진짜 사람들은 아직은 돈이 없고, 그래서 정말로 민생이 어렵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치킨 게임은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신가요? 아직 중국이 많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댓글을 이리저리 읽어보다 보면 중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음은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분들과 중국 이야기를 더 깊고 더 생생하게 그리고 현장감 있게 다루기 위해서 동반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프라이빗 샹하이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을 함께하고 또 공부하고 해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여정을 함께 하시기를 희망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